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청정시대 하는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후보하고 그 부인 김건희 씨 무속인 논란, 무속인과의 친분. 주변에 한 언론에서는 주변에 25명이 포진해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 대변인? 이 그 혹시 무속인 보셨어요, 주변에 무속인을? 아니요, 저는 보지 봤어요? 못했는데 네. 뭐 무속인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네. 보면 어떻게 무속인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또 그때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저희가 이제 한 선대위가 한 500명 정도 있었을 메머드 선대위 시절에 그분들이 뭐 무속인이라고 저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으로 선거를 승리에 돕겠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제가 뭐 SNS에 네. 뭐 특화돼 있고 뭐 마케팅을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 그때 그렇게 들어오는군요. 그때 메머드 선대위 시절에 그렇게 분별 없이 누구의 추천하면 아름아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탈이 나는 인사들이 온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해서 윤석열 후보가 무슨 무속 신앙에 지배되고 있고 무속 신앙에 의해서 판단에 영향을 받고 이런 프레임까지 나아가려면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사로 보면은 그 건진법사의 지인이 얘기하건대 뭐 이런 걸 했다. 그 지인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네. 마치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생태탕 얘기를 하던 것처럼 근거가 좀 부족한 확대 해석한 논리에 비약이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무속 신앙 논란을 그렇게 봅니다. 좋아요. 네, 거기까지 이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의 또 이제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무속인이라고 하는 이 죄 씨의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대통령에 나가려면 본인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이런 조언이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요거 우선 아까 우리가 먼저 양준우 대변인한테 여쭤봤으니까 이경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 의혹 관련해서 수사 착수했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무속 신앙도 이것이 무속 신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소의 가죽을 벗기는 무속 신앙은 우리나라 이제 우리 조선 때부터 그러니까 조상들 때부터 믿었던 이제 무속 신앙은 아닌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겠죠. 무속.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신앙 자체를 지금 저희가 폄하하거나 뭐 이상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권력을 행사할 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뭐 영빈관인가요? 뭐 네, 옮긴다. 옮긴다. 뭐 이런 네. 부분에도 무속 그 신앙이 옮겨지는 거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의 주변의 무속인들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그 구조 속에서 김건희 씨의 어떤 말의 힘이라든지 입김, 그런 파장력, 그리고 김건희 씨 주변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느냐. 왜 우리가 대선 후보로 보면 그 사람의 안보 전문가, 주변에 있는 경제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아니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파장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이 윤핵관. 근데 윤핵관도 내부에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시각인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속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지금 좀 무섭다. 이런 판단까지 아마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순수한 종교에 대한 폄하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준우 대변인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관련해서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정권 잡으면 얘네는 감옥 가야지 이런 발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발언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몇 군데서 조금씩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권력을 사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먼저 들고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별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권력 잡으면 했을 때 지난주에도 한번 이 논쟁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우리 뭐가 좀 헷갈린 게 아니냐, 주어를 헷갈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이제 김건희 그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은 네. 기존의 그 영부인으로서의 뭐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공적인 네. 수행 활동을
그 자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러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니 제 말은 그런 말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것이 더 문제 아니냐. 본인이 계속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식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내가 이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될 것을 안 되게 만들고 안 될 것을 되게 만드는 행위들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시장 네. 뭐 선거 개입 사건에서의 그런 개입이라든지 네. 뭐 원자력 사건에서 원자력 그 발전을 그 폐쇄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안 될 거를 되게 만들었다든지 네. 그런 행위들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게 봐왔는데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시하면 모든 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재인 정권의 문제들이 나왔던 건데 네. 동일한 방식의 인식이 보이는 건 좀 우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제하겠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거는 부적절하다는 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의 말이고 그걸 자제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그게 약간 좀 오해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녹취록에 보게 되면은 김건희 씨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하고 상당히 몇십 년 동안 아주 친분 관계가 두텁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윤석열 후보가 이 LH공사 직원들 내부 정보 이용해서 땅 투기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당시에 삼부토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공동 시행업체가 있는데도 동업관계였던 삼부토건에 쏙 빠지고 시행업체 관계자만 구속이 되고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삼부토건과 김건희 씨 간의 커넥션 또 윤석열 후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봐주기 한 수사 의혹. 왜냐하면 이분이 예전에 조남욱 회장 그 캘린더에 골프 접대 받았다라고 한 내용이 나왔을 때도 본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흘러 보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특히 부인이 몇십 년 동안 안 사람인데 남편이 그 사람하고 친분이 전혀 없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보자께서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인연이 지금 뭐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게 파주 운정지구의 불법 택지 불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이게 얘기죠. 그 8개의 그 시행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다 토지 분양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을 건데 네. 토지를 정지하는 작업을 하는 토지를 다지고 네, 이제 다지고 땅을 땅을 파는 이 시행사가 있고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가 있는 건데 네.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땅을 구매하는 데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개 시행사가 전부 기소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그 시행사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자금이 좀 여의치 않자 네.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이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자금 융통의 과정을 거쳤던 것이 삼부토건인데 네. 이때는 이제 시행사가 8곳은 전부 다 기소된 것으로 알고 그걸 이제 돈을 그 대여해서 이익을 받기로 약정한 시공사까지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은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 시행사는 8곳이 다 기소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크게 이제 이런 거를 엮으려면은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두산 건설 용도 변경 사례 이런 것도 사실 얼마든지 군부를 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를 정확하게 이제 이것도 사실 군부를 떼고 있다고 보는 건데 하나의 네. 어떤 특정한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그 삼부토건 회장 간에 캘린더에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만남이 있었다라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때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거면은 네. 동일한 방식으로 두산건설 용도 변경 특혜에 대한 의혹도 네.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싶습니다. 보시는군요. 자, 우리 이경 대변인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이제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사직에 있을 때 지금 뭐 가족만 본다 하더라도요. 뭐 요양급여 부정수급이라든지 잔고증명서 위조라든지 이것이 다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실형입니다. 2심까지도 실형인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돼서도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제 들어가고 근데 그전에는 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은 그전에 이미 다 장모권도 그러고 그 김건희 씨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구속 수사 중이었고 또 실형을 살고 이미 그랬던 것인데 이 두 분만 나왔다. 지금 삼부토건도 좀 뭐가 이상한 거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신천지 압수수색도 좀 뭐가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뭐 부산저축은행에서도 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관됐다고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만 또 수사에서 제외가 되고 무혐의가 되고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앞전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나는 후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또 정대택 고소 이제 취하하겠느냐 네, 이런 네. 질문에 대해서 아니 내가 권력을 더 잡았는데 내가 왜 그런 고소를 취하하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 하나의 개인이 아니고 네.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미래를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제가 이제 두려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두려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냥 두렵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조금 왜냐하면 이제 그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증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양쪽의 다 입장에 따라서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법조 인생만 그래도 꽤 됐는데 검찰의 기소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 검찰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이 여러 군데 되게 공통적인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요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대표 세대 포위론에 대해서 국민을 편갈라 싸우게 하고 증오하게 해서 표를 얻으면 정치관이 만국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 본인 가족이나 잘 알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본인 가족도 다 포용 못하시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어디서 세대 포용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받아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경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의 가족은 7남매죠. 돌아가신 셋째 형님 이제 돌아가셨고 좀 마음 아픈 부분인데 어제도 오셨죠? 가족들, 그 성남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 현장이 이재명 네. 후보가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공장에 다녔을 때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청소를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입구에서 이렇게 돈 받는 사람. 그런 네. 일을 하셨던 네, 네. 부분인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가족들이 있어 7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뭐 잡음이 없습니다. 다들 이재명 후보가 넷째인데 넷째가 이래 했다. 그리고 뭐 시정이라든지 그런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다. 그 대신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에서 그 가족들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 같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후보의 가족은 그만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나서서 어떤 공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글쎄 세대 포위론,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위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자녀의 부모는 50대가 대부분인 거고 30대 자녀의 부모는 6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유론이 뭐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많은 청년들, 많은 기자들 20대, 30대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 오히려 집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현실적으로 조금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나? 저 같아도 집에서 정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변인께서도 아마 집에서 부모님하고 정치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네. 부분이 현실적인 지적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그거는 가정마다 달라요. 저는 합니다. 저는 밥상머리에서 해요. 네.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제 네. 개인적인 얘기는 해드리고 네. 이 세대 포이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비판한 게 편갈라서 싸우게 하고 증오하게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건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세대 포이론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 이제 여가부 폐지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2030 세대에게 구속력을 갖는 이슈일 건데 네. 그 이슈 7개의 글자를 발표하고 나서 지지율이 한 20%포인트가 뛰었어요. 20대에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반응을 보일 정도면은 2030 세대에서 이 이슈에 이렇게 크게 발화력을 가질 만큼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미 남녀가 편갈라서 싸우고 있는 거는 오래됐어요. 5년 동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내내 싸우고 있었어요. 이 현실 인식이 돼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네.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붙였던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이제 프레임을 갖고 성인지 교육이라는 걸 세웠던 문제시 많은 부서를 폐지한 다음에 그것을 치유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현존하는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메시지인데 그거 여가부 폐지하는 거는 남녀 싸움 붙이는 거야라고 이런 안이한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공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치권 전반의 문제다 이거는. 네. 이거 아주 안이한 인식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자, 요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설 연휴 토론회가 30일이나 혹은 31일에 열린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혹은 심상정 후보가 오늘 직접 나서가지고 이 가처분 그러니까 왜 2명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토론을 하게 되면 잘해야 본전이고 윤석열 후보는 평균만 쳐도 사실은 성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공일까요? 그런 측면이 있죠. 제가 근데 윤석열 후보의 토론 관련해서 있어요? 논의 말씀드렸던 것이 네. 경선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들어가면은 이제 민낯이 까발려질 것이다. 이제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도 토론에서 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막상 토론을 해보니까 또 현직이 아니죠. 전직이죠. 전직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라서 또 말씀을 또 잘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선 토론 과정에서 왕자 논란이라든지 그 주택 청약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암암리의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인 그것을 상황을 본다면은 그래도 잘 하셨어요. 괜찮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토론에 임한다면은 크게 되치기 당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토론을 해왔던 경선 과정의 토론을 쭉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했는데 네. 확실히 발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됐을 때는 종반부에 됐을 때는 이제 다시 역공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연출이 됐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민주당에서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오히려 저희에게 플러스가 되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기영 대변인님. 예, 민주당에서 걱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토론회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되느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냐 전혀 그런 부분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왜 당초에 양자든 사자든 우리는 토론회를 하겠다. 처음에 그 방송사에서 합의했던 27일이든 아니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30일이든 31일이든 우리는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왜 하느냐. 우리한테 정말 덕되는 게 전혀 없어요. 득보는 거 없습니다. 왜 하느냐. 지금 우선은 토론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 언론에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양쪽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부딪히고 이거에 대해서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국민이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의 정책이 더 나은 건지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는 토론을 하나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토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저희가 토론회가 저희한테 정말 덕되는 건 없습니다. 기대치가 그만큼 높으니까요. 아주 작은 실수만 하고 만약에 감정 컨트롤이 조금만 안 됐다 그러면 정말로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 줄 몰랐는데 지금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환영이고요. 사실 네.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외면받는 측면들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도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가부 폐지는 당연히 저희 청년층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고 플러스 네. 알파로 이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굉장히 강한 노력을 윤석열 후보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각별한 관심을 표현하셨는데 네. 그런 정책들, 좋은 정책들이 좀 각광받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마무리가 훈훈하게 이어져서 제 기대치를 벗어났습니다. 네, 청정시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김건희 씨 통화대금 관련해서 요즘 정말 핫한 분입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모시고 사실 지금 합당했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의원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